이종원 선생님 만나봅니다. 야, 화면이 꽉 차네요. 네, 좀, 네, 이 선생님 산만합니다. 키가 몇입니까? 183.5입니다. 183.5. 네. 그 180이 넘는 사람은 그냥 183입니다. 그래요. 183.5 그런 얘기는 나 같은 사람이 169.5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m 조금 안 됩니다. 네. 뭐야? 나는 반올림에서 170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네네.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네네. 거는 말씀하십시오. 그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컨퍼런스라고 그러죠. 네. Teachers and Parents Conference입니다. 네. 네.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1년에 공식적으로 정규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가기 전, 네. 즉 3번 꼭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럼 3번을 선생님이 갑니까? 아쉽게도 네. 저희 그 OSS 국제 학교 학생들은 OS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으로 여기 유학 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년 있는다는 걸 가정했을 때 네. 한 번만 허용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조금 좀 떼어하지가 않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제 처음에 1년 유학을 오게 되면 네. 보통 이제 그 9월 달, 네. 그다음에 1월 달 이렇게 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네. 학생들은. 네. 근데 이제 컨퍼런스는 10월 말, 네. 11월 중순, 그다음에 뭐 1월 달에 시작하면 3월 달 이렇게 네. 시작하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정규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그 행동 발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 상담을 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네. 그건 안 맞다. 네. 라고 해서 첫 번째 분기에서 아이들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학기는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네. 그때는 이미 파악이 됐으니까 일단 우리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마지막 학기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30분간 저희가 그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 있고 네. 마지막 학기 즉 성적표가 나오고 1년이 맞춰지는 학기에는 아이들이 돌아가는 시점이고 이제 전혀 잔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또 컨퍼런스가 필요 없다라고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네네. 여기에 다니는 이제 캐나다 로컬 학생들의 경우에는 1년에 3번, 여기가 3학기제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컨퍼런스 부모와의 미팅을 하는데 네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그럼 밑에 그게 이제 교육청의 규정이군요. 네, 말하자면.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 여기 계신 이제 그 정규학교 선생님들이 네. 이제 아이가 처음에 오게 되면 아이의 행동 발달 상을 보통 6개월을 두고 봐야 그 네. 학생에 대한 성격을 아는데 네. 3개월 정도 만나보고 나서 얘기해주기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네.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그 학부모 면담을 거꾸로 네네.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락 오는 경우 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보통 이제 그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양호실이 있지만 양호실이 있습니까? 양호실이 있긴 한데 양호 선생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호 없잖아요. 선생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쉬는 공간 정도만 있죠. 네네네. 그런 이제 퍼스트 first aid. 네. 또 하는 응급 공간이 조치할 있고. 정도. 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 케어는 이제 보통 여기 부모님들이 그렇죠. 전담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 데려가서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이제 뭐 케어를 따로 특별히 받게 하는 방법 하나. 첫째, 아플 때 연락이 온다. 네. 두 번째, 학교에 비헤이비어가 문제가 있을 때, 즉 행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네. 선생님이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상담을 요구합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학교 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는데 네네네. 이제 OSS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그렇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행동 교정에 대한 발달 사항들을 네. 선생님과 의논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선생님의 요청이죠. 네.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면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것.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떠든다든지, 네. 아이 컨택이 안 된다든지, 아주 지극히 저희 당연한 것들인데, 네. 그런 당연한 것들이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애들이 이제 안 따들 때, 네네.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서 상담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가 잘 안 됐을 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서로 싸우는 경우 있습니다. 네네.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서 상대방이 뭐 이렇게 서로 피해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잘잘못을 가려내기 위해서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크게 미팅을 하는 경우가 그 사실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렇게 뭐 퇴학 조치된 적은 없지만 하루 이틀 정학받고 그런 적은 있어요, 사실.
그런 적도 예, 있습니다. 예, 그런 적 있잖아요. 네. 아주 상당히 여기서는 심하게 네. 이 학교 룰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전교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서도 종종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 잠깐 네.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정식 미팅은 아니지만 네.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전달 사항이 글로 하기 좀 힘들 경우에 네. 이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아이들 전부 픽업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네. 정규학교에. 그때 쌀을 잠깐 세워두고 이제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그런 왜 그렇게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는지 혹은 저희들이 필요한 일들을 선생님한테 아주 짧게 이렇게 미팅은 아니고 그냥 네. 잠깐 대화를 나눈 정도 수준의 그런 만남은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게 있더라고. OSS가 그동안 11년째 오늘 요즘 네. 이렇게 이제 요 공립학교 선생님들하고 계속 이제 그 부모를 대신해서 면담을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담임 선생님들 거의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히스토리가 다 있죠. 네네. 거의 다 알고 특히 이제 여기 지금 OSS가 있는 페어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하잖아요. 거의 저희 선생님 스텝 선생님처럼 저희들은 그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또 OSS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관심을 보여가지고. 그럼요. 네. 예. 지나다니면서 이제 아이들 얼굴도 보고 선생님 얼굴도 보니까 네. 서로 이름 불러주고 요즘에 어때? 지내? 그러면 이제 어떻다 저떻다 이제 그러니까, 얘기가 되고 네.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할 게 있으면 이제 복도에 잠깐 서서 네.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담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흔히 페어뷰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OSS가 그동안 여기에 그 좋은 이미지로 선생님들하고 좋게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때는 뭐 이런 거 갖고 우리한테 뭐 연락할 정도가 되나 하는 것도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럼요. 그래서 네. 작은 누라도 될까봐 네. 또 이것만 고쳐주면 아이가 정말 좋을 텐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선생님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자, 오늘은 학교 생활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학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OSS는 어떻게 아나, 그다음에 뭐 학교 생활과 관계되는 부모 미팅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